저는 한국 마이크로칩에서 MCU 기술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김기남 과장입니다. 클래스의 목적입니다. 금일 클래스를 통해 여러분은 인베디드 시스템에서 C 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을 읽고 쓰고 수정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이 수업에서 배우는 기술은 안시 표준을 기반으로 하여 C 컴파일러를 사용하는 모든 프로세서용으로 작성된 프로그램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C 언어 환경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 다음 C 언어 프로그램 할 때 요소인 주석, 변수, 데이터형, 상수, 연산자, 표현식과 구문들, 조건문, 반복문, 함수, 여러 개의 파일로 프로젝트를 구성하는 방법, 배열, 데이터 포인터, 구조체, 유니온, 비트필드, 열거형, 매크로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서 다루는 내용은 C 언어의 전반적인 요소를 다룰 것입니다. 강의를 통해 C 언어의 전반적인 요소를 배우신 후 향후 코딩 시 강의 자료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C 언어가 동작하는 환경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C 언어의 개발의 흐름을 보여줍니다. 확장자 C를 가진 C 소스 파일을 작성한 후 통합 개발 환경에서 Make and Program 버튼을 누르면 빌드 과정을 통해 실행 파일이 생성됩니다. 확장자 C를 가진 C 소스 파일을 작성하신 후 통합 개발 환경에서 Make 버튼을 누르시면 빌드가 된 후 실행 가능한 파일이 생성됩니다. 해당 파일은 마이크로 컨트롤러에 플래시 메모리에 다운로드되어 컨트롤러를 제어하는 데 사용됩니다. 일단 마이크로칩은 MP랩 X, IDE 통합 개발 환경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MCU 8비트, 16비트, 32비트 MCU에 대한 컴파일러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유료 버전의 컴파일러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 차이점은 유료 버전은 코드 사이즈를 더 최적화시켜주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블럭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메이크 과정에서는 컴파일러, 어셈블러, 링커 등이 동작을 해서 컴파일러는 C 소스 파일을 각 MCU의 어셈블리 랭귀지, MCU에 지원하는 어셈블리 인스트럭션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어셈블러는 이 어셈블리 랭귀지를 이진 0101 형식의 C 코드와 오퍼랜드 구조로 되어 있는 오브젝트 파일로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링커들은 여러 개의 파일들을 묶어서 하나의 실행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주는 구조입니다. 이 가운데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자동으로 메이크 버튼 한 번에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없지만 유저의 함수 또는 변수를 특정 영역 고정된 위치에 올리기 위해선 가끔 링커 스크립트를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컴파일러 전에는 전처리기가 동작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뒷장에서 배우게 될 전처리 언어를 통해 파일의 내용을 삽입하거나 변수의 값을 치환하는 동작을 먼저 전처리기에서 수행한 후 컴파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전처리문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 언어 실행 환경입니다. C 언어 실행을 위해서는 변수를 저장하기 위한 램과 함수 호출을 위한 스택이 필요로 합니다. 이후 관련 챕터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통합 개발 환경은 여러분의 코드를 수행 전 자동으로 램 초기화, 스택 포인터 초기화를 통해 C 언어가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 후 여러분의 프로그램에 있는 메인 함수를 호출하게 됩니다. 때문에 모든 실행 파일에는 반드시 하나의 메인 함수가 존재해야 합니다. 런타임 관련된 것은 통합 개발 환경에서 자동으로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단순히 여러분들은 메인 함수부터 작성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C 프로그램의 기본 구조에 대하여 큰 그림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는 예제는 간단한 예제이지만 온전한 C 프로그램입니다. 제일 상단에 샵으로 시작되는 구문들은 다른 파일들을 포함시키는 include 문과 상수값을 정의하는 define 문이 있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컴파일하기 전 처리 과정에서 치환되는 부분입니다.
스탠다드 io.헤더 파일 안에 있는 내용들이 이 위치로 다 복사되게 됩니다. 또한 define 문을 통해서 정의한 기호상수 파이의 값이 코드에서 3.14159로 다 치환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친 후 컴파일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는 하나의 메인 함수가 존재하게 됩니다. 때문에 런타임은 이 메인 함수를 처음으로 실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메인 함수 안에서는 변수들이 선언됐고 그 변수들이 각각의 연산을 통해서 계산이 되고 할당이 되고 이런 표현 구문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 같은 각 요소들에 대한 사용법과 주의사항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석은 컴파일러에 의해 무시되는 내용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코드를 작성하다가 원하는 곳에 커멘트 형태로 남겨둘 때 주석을 사용하고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형태로 주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블락 커멘트는 여러 라인을 주석 처리할 때 사용하고요. 싱글 라인은 슬래시로 표현을 하며 한 라인만 주석 처리됩니다. 예제를 보시면 슬래시 별을 통해서 블락의 주석이 열렸습니다. 그러면 별 슬래시가 나올 때까지 모든 라인은 다 주석화됩니다. 이 예제에서 녹색 부분은 주석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다음 예제에서는 슬래시로 한 라인의 주석을 열은 예제입니다. 주의하실 점은 블락의 주석을 사용하실 때 중첩하여 사용은 안 됩니다. 때문에 여기서 별 슬래시로 주석을 열었고 의도는 여기까지 주석을 하고 싶지만 중간에 블락 주석이 더 추가되면서 이쪽에서 하나의 블럭의 주석이 완료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코드 히어 부분이 풀리게 되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블락 주석 사용할 때는 중첩에 주의하시면 됩니다. 이제 변수를 사용하기 위한 식별자, 그리고 변수의 데이터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제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어떤 변수에는 데이터형이 있습니다. 데이터 자료 구조의 형이 있고 변수를 선언하고 변수를 사용하는 그렇게 변수를 사용하는 것이고요. 변수는 프로그램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 사용되는 하나 이상의 메모리 위치를 나타내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한 예로 인티저하고 myVariable이라는 변수를 사용하면은 이렇게 메모리상에 하나의 인티저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할당되게 되고 이 안에는 변하는 값을 넣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예제에서 여러 개의 데이터형에 대한 변수를 선언했고요. 인티저, 캐릭터, 플롯 형으로 변수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메인문 또는 C 파일 어느 곳에나 이렇게 변수를 만들면 실제 SRAM 상에는 해당 변수를 저장하기 위한 공간이 할당됩니다. 인티저 2바이트, 캐릭터 1바이트, 플롯 4바이트의 공간이 할당된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수의 데이터형 다음에 오는 것은 식별자입니다. 해당 식별자를 통해 SRAM에 있는 변수가 할당되어 있는 공간을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C 언어가 개발이 빠르고 지금까지 사랑받는 이유, 다른 프로그램 랭귀지도 비슷하지만 어셈블리처럼 이렇게 피지컬한 메모리 맵이라든지 어떤 변수의 위치를 사용자가 알지 않더라도 간단한 이런 식별자로서 SRAM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개발이 빠르고 유지 보수가 용이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식별자는 프로그램에서 필요한 고유의 이름입니다. 수뿐만 아니고 이후에 배우게 될 함수, 배열 등에서도 마찬가지로 식별자를 사용해서 정의합니다. 식별자를 사용하기 위한 규칙입니다.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대소문자가 다르다면 다른 변수로 취급이 됩니다. 언더스코어는 앞뒤로 올 수 있고요. 그리고 대소문자를 구분하고 숫자도 올 수 있습니다. 다음은 C 언어에서 사용하는 표준 키워드 식별자입니다. 이거는 C 언어 내부에서 표준으로 사용하는 키워드 예하거기 때문에 사용자는
해당 이름으로 변수의 식별자를 만들면 안 됩니다. 수업을 다 들으시면 해당 키워드의 의미에 대하여 모두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 변수 선언에서 본 데이터형에 대해서 캐릭터는 8비트, 즉 1바이트, 인티저는 2바이트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인티저의 사이즈는 각 아키텍처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마이크로칩의 8비트 또는 16비트에서는 인티저는 2바이트로 취급되고요. 32비트 MCU에서는 4바이트로 할당됩니다. 그래서 인티저의 크기는 아키텍처별로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인티저의 맥스 범위를 계산하실 때 이걸 주의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고, 확인할 때는 다들 아시겠지만 사이즈 오프 해갖고 해당 변수의 값을 찍어 보신다든가 하면은 사이즈를 알 수 있겠죠. 이제 데이터형의 앞에 붙을 수 있는 한정자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안 붙이는 경우, 인티저라고 정의하면은 기본은 사인드 쇼트가 붙어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부호가 있는 것인데요. 가끔 레지스터 값이나 이런 걸 처리할 땐 음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unsigned 키워드를 붙여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캐릭터는 1바이트이기 때문에 8비트, 2의 8승계에 256개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자료 공간입니다. 그러나 만약 사인드 캐릭터로 정의한다면 맨 최상위 비트는 부호 비트로 사용되기 때문에 2의 7비트, 즉 128개의 자료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MCU 8비트 레지스터 전체를 다루기 위해선 언사인드 캐릭터형으로 선언을 해주셔야 됩니다. 범위는 0부터 256-1까지의 범위를 갖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인티저, 그리고 인티저보다 큰 롱 인트 이렇게 써도 되지만 인트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많이 쓰이는 거는 인트, 롱, 캐릭터, 언사인드 캐릭터 이렇게 되고요. MCU로 컨트롤함에 있어서 롱롱 이런 거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후수점에 대한 자료를 저장할 수 있는 자료 구조고요. 플롯, 더블 등이 있습니다. 플롯은 10진수 부분이 한 7비트 정도로 표현되는 자료 구조고요. 더블은 10진수 부분이 10비트 정도로 표현되는 플롯보다 더 정확한 값을 계산하기 위해선 더블을 사용해야 합니다. 네. 저희 MCU 컨트롤 할 때는 나누기 연산을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데이터형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변수를 선언하실 땐 변수의 타입, 캐릭터 또는 인트 하고 변수의 식별자들을 쭉 콤마로 구분하여 선언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예제처럼 선언하실 수 있고요. 변수를 선언함과 동시에 초기값을 할당할 수도 있습니다. 캐릭터 A는 초기값 몇. 반드시 C 언어의 모든 라인은 부문 콜론으로 끝나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개의 변수를 선언하실 때는 동일한 타입인 경우 하나의 데이터형만 언급을 해준 후 모든 식별자를 콤마로 분리해서 선언하시면 되고요. 거기에 초기값을 이렇게 선언과 동시에 할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코딩하시다가 헷갈리시거나 하신 부분이 있으면 참조해서 보시면 되고요. 타입 데피니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입 데피니션 된 값을 여러분들이 실제 코딩하실 때 많이 사용하실 수업에서 배우지 않은 u16int 혹은 uint 32 언더바 t 이런 내용을 저희가 C 언어에서 다루지 않은 자료형인데 실제 코딩할 때 쓰이거든요. 요거를 이제 정의해 놓은 데 보면은 이런 식으로 싸고 있어요. 타입 데피니션에서 이 가운데 오는 게 다 치환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령 u16int라고 요 데이터형을 사용하게 되면 이게 unsigned 인티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처리기에서 저희가 샵이 붙은 게 전처리 언어인데요. 샵 include, 샵 define 추가로 타입 데피니션도
전처리기로 보시면 됩니다. 이름만 봐도 알 수 있겠죠. unsigned 16비트의 2바이트 인티저를 뭐 이런 식으로 재정의 해놓은 것을 의미합니다. 전처리기에 다른 파일을 포함하는 샵 include 문에서는 주의하실 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이런 꺽쇠 형태로 파일을 추가할 수 있고 더블 커테이션으로 파일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차이점은 이런 꺽쇠로 했을 때는 커먼 인클루드 디렉토리에 있는 모든 파일들을 다 찾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만들지 않은 스탠다드 io.헤더 파일, 스트링 헤더 파일 이런 거는 내가 작성하지 않았는데 include 해서 이 안에 들어있는 함수들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렇게 꺽쇠로 하시면 컴파일러가 아는 위치에서 해당 include 파일을 찾습니다. 반면 더블 커테이션으로 하면은 현재 프로젝트 디렉토리 내에서만 찾는 차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한 예로 이렇게 절대 경로로 더블 커테이션에서 뭐 C 드라이브부터 해서 파일 경로를 알려줄 수도 있고요. 강의 자료에 지금 오타가 있는데 이 부분은 지워야 됩니다. 상대 경로로 현재 C 파일 기준으로 두 번 부모를 나가서 include에 파일 해서 include 상대 경로로 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이렇게 include 샵 붙은 거는 전처리기가 처리하기 때문에 이런 메인.헤더 헤더 파일 안에 이런 세 줄의 C 언어 데이터 변수 3개가 선언돼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샵 include는 전처리 문에서 이게 삽입됩니다. 그래서 실제 main.c가 컴파일 되기 전에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컴파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샵 include랑 샵 define은 어떤 파일의 내용을 삽입되거나 혹은 어떤 기호 상수를 치환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리터럴 및 상수. 이 상수는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배우잖아요. 수학에서 상수. 근데 리터럴은 좀 어려운 용어가 나왔어요. 리터럴 및 상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터럴은 변수나 상수에 할당할 수 있는 숫자, 뭐 문자 이런 하드 코딩된 값입니다. 그래서 하드 코딩된 값을 리터럴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하드 코딩 할 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뭐 다양한 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기본은 10진수지만 16진수, 2진수, 8진수, 문자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봤던 예제가 또 나왔어요. define 해서 어떤 b라는 기호 상수가 있고 이에다가 2라는 하드코딩 된 값 또는 a에다가 5를 할당할 때 하드코딩 된 값입니다. 기본은 unsigned short int입니다. signed short int고요. signed int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 10진수예요. 이렇게 하드코딩하면. 근데 이런 리터럴들을 인테저 또는 뭐 부동소수점 아니면 문자열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10진수는 가장 뭐 많이 쓰는 거니까 그냥 얘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렇게 정수형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도 올 수 있고요. 0, 5, 127, 뭐 정수 범위 안에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표현으로는 중간에 컴마가 오면 안 되고요. 정수이기 때문에 소수점을 가질 수 없습니다. 쉼표도 허용이 안 되고요. 정수이기 때문에 0으로 시작하면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이 0의 밸류는 가능하지만 0으로 시작하는 값으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16진수는 16진수의 하드코딩 된 값을 써놓으실 때는 0x 또는 대문자 0x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잘못된 예제는 지금 소수점을 표현하거나 아니면 0이 시작되거나 지금 여기서는 16진수는 f까지밖에 없는데
A, B, C, D, E, F까지밖에 없는데 지금 G라는 모르는 걸 사용했습니다. 이런 것도 안 되고 주의하실 점은 이것도 안 됩니다. 어셈블리 언어에서는 5, 3H 이런 게 가능하지만 C 언어에서는 16진수는 반드시 공획수로 시작해야 됩니다. 정수형의 경우 8진수, 8진수는 많이 사용은 안 하실 거예요. 거의 사용할 일이 없는데 0으로 시작하면 8진수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0으로 시작하면 8진수입니다. 여기까지 10진수, 16진수, 8진수의 하드코딩 하기 위한 리터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진수는 안시 C 표준은 아닙니다. 이건 스탠다드 C에 정의된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컴파일러에서 이진수 노테이션을 지원합니다. 과 같이 0B 또는 대문자 0B 시작을 해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진수 데이터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예제는 마찬가지로 소수점, 그리고 보면은 여기 이진수의 범위를 넘어갔죠. 이진수는 0과 1로 구성되어야 되는데 2가 들어갔어요. 이런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이제 지금까지 하드코딩된 리터럴의 진수 표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한정자를 붙일 수 있습니다. 그냥 25를 하면은 signed int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다가 unsigned를 표시하고 싶으면 u 또는 대문자 u를 붙이시면 됩니다. 롱 형태의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하드코딩된 값에 l을 붙여주시면 되고요. 플롯은 f 또는 f를 빼고 그냥 10.25 뭐 이렇게 소문 이렇게 표시를 해도 돼요. 혹은 f를 붙이셔도 되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한정자가 없으면 signed, short, int로 처리되게 됩니다. 요거는 많이 사용되진 않지만 뭐 가령 10의 몇 승, 10의 n승을 표현하실 때 지수 앞에 10진수 부분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10 부분을 exponential 기호를 쓰고 이렇게 지수 부분을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한 예를 보면은 뭐 2.56, 2의 마이너스 5 또는 48, 2의 8 뭐 이런 식으로 지수 10의 마이너스 5승과 10의 8승을 표현할 수 있고요. 제 리터럴 중에 지금 숫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캐릭터 중에서는 문자형을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기본적으로 한 자리 캐릭터 한 글자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싱글 쿼테이션으로 처리해 주시면 해당 변수에 이 A의 ASCII 값이 대응되는 숫자 값이 메모리에 할당되게 됩니다. 잘못된 캐릭터 표현 방법으로는 싱글 쿼테이션인데 문자가 두 개 들어갔잖아요. 싱글 쿼테이션에 문자가 23도 결국 2라는 것과 3이라는 숫자 두 개죠. ASCII 값 두 개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싱글 쿼테이션 그 자체를 캐릭터화 하고 싶을 때는 역슬래시를 붙이셔야 됩니다. 이렇게 땡땡땡 하면은 안 돼요. 하나를 초과하는 두 개 이상의 문자열은 더블 쿼테이션으로 묶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올바른 스트링의 예제는 여러 개의 캐릭터들이 있고 더블 쿼테이션으로 묶어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은 처음 보는 게 나왔죠. 역슬래시 n 이런 게 나왔는데 요거는 다음 장에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문자열은 널이라고 읽거든요. 널로 종료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마이크로칩이란 요 문자열을 선언을 하시면 메모리에는 안 보이지만 여기 이렇게 추가돼요. 추가됩니다. 이렇게 스트링 더블 쿼테이션 안에 사용할 수 있는 특수 기호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요건 널이라고 모든 문자열은 널로 끝난다고 알려드렸죠. 그거랑 자주 사용되는 거는 요거. 어떤 로그 같은 거 찍으실 때 UART에 로그 찍으실 때 역슬래시 n 하면 뉴라인이에요. 하나 엔터 쳐서 내리는 거. 탭을 먹여서 데이터에 이런 좀 칼럼을 맞추거나 이런 과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많이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리눅스 같은 경우에선 요걸 해야 될 때도 있어요.
유아트를 뭐 이렇게 찍다가 U라인 하면은 열로 내려갈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땐 캐리지 리턴 하면은 열로 이동되게 됩니다. 그래서 M, R 뭐 이런 식으로 두 개로 사용하실 때도 있어요. 싱글 더블 코테이션 표현할 때는 이렇게 앞에다가 역슬래시를 붙여주시면 돼요. 아직 저희가 배열에 대해 배우진 않았지만 문자열 끝에는 널문자가 온다는 예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어떤 캐릭터 변수를 세 개를 정의를 한 다음에 레드라는 문자열을 할당을 했을 때 요거는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다음 변수에 한 바이트를 깨먹을 수가 있어요. 열로. 열이 어사인 되기 때문에 다른 데 한 바이트를 깨먹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왜 안 되냐면은 C 언어에서는 뭐 스탠다드 라이브러리에 스트링 관련된 그런 스트링 str 라이브러리들이 모두 다 문자열을 연산할 때 널문자까지를 한 문자열로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널문자가 없으면 어디가 문자열의 끝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널문자를 포함해서 4로 잡아주셔야 돼요. 다음에 이그젬플 2에서는 이 첨자에 아예 배열의 사이즈를 안 알려줬을 때 레드라는 문자열을 할당하면은 메모리상에 실제 널문자까지 포함돼서 4가 잡힌다는 예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더블 커테이션으로 구성된 문자열은 나중에 배우게 될 배열로 이렇게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C 언어에서는 스트링을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형이 없어요. 때문에 캐릭터, 한 글자를 저장할 수 있는 캐릭터의 배열로 문자열을 표현하게 됩니다. 다음은 기호 상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용어가 어려운데요. 기호 상수라 함은 뭐 콘스트라는 키워드로 보시면 돼요. 상수니까 한 번 선언되면 값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이쪽의 예제를 통해서 바로 접근해 볼게요. 이런 콘스트 키워드를 붙여서 변수를 상수화하는 것이 기호 상수이고요. 또는 샵 디파인처럼 이런 샵 디파인 파이 뭐 이렇게 했을 때 그 파이 요게 기호 상수가 됩니다. 그래서 기호 상수를 만드는 방법은 크게 뭐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어떤 변수의 데이터형 앞에 콘스트라는 키워드를 붙이면 이 파이에 대한 변수는 값을 바꿀 수 없어요. 처음에 한번 할당을 하면은 프로그램에서 뭐 파이는 뭐 이렇게 하면 에러가 납니다. 상수에 데이터를 어사인했다고 에러가 나는데요. 이런 걸 기호 상수라고 하는데 사실 요 파이는 3.14를 저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콘스트 데이터형으로 표현을 하면은 이게 되게 비효율적이래요. 그 이유는 변수 하나도 플롯 형태의 지금 4바이트 공간이 메모리 상에 잡히는 거잖아요. 때문에 이렇게 간단한 기호 상수는 샵 디파인으로 사용하는 것이 옳습니다. 샵 디파인 파이는 3.14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샵 디파인 기호 상수 그 다음에 리터럴 하드코딩 된 값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시면 되고요. 다음은 그거에 대한 예입니다. 주의하실 점은 이런 거 하실 때는 이렇게 괄호까지 해주셔야 돼요. 잘못하면은 연산자 우선순위 때문에 이게 의도는 2 곱하기 파이가 먼저 되어야 한다라는 게 의도지만 다른 연산자랑 만났을 때 이게 우선순위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애매한 거는 가로로 묶어주고 디파인문 사용하는 부분 보면은 다 괄호로 묶여 있을 거예요. 인자들이. 가로로 다 묶여서 뭐 멀트, 탑 디파인, AB 뭐 이렇게 있으면 다 괄호로 묶어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C 언어의 모든 문장의 끝에는 세미콜론으로 끝나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디파인문은 예외입니다. 여기는 세미콜론을 찍으면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마이콘스트라는 기호 상수에다가 리터럴에 세미콜론을 찍는 순간 이게 그대로 치환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돼서 프로그램이 C는 5의 값을 할당해라. 끝난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갑자기 플러스가 나오니까 이거 디코드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에러가 나요. 얘는 오퍼랜드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에러가 나는 거죠. 이번에는 세미콜론을 찍으시면 안 됩니다. 프린트 F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통합 개발 환경에서는 실제 디바이스가 없을 때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디바이스 없이 시뮬레이터를 제공하는데요. 어떤 뭐 프린트 F 값이나 이런 거를 실제 디바이스가 있으면 UART TX로 쏴서 USB to 시리얼로 뭐 PC에서 해서 테라텀으로 보실 수도 있지만 시뮬레이터를 사용할 때는 뭐 UART1을 아웃풋 이네이블을 간단히 킴으로써 이렇게 아웃풋에 UART1 아웃풋 해서 이런 프린트F 구문들을 찍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프린트F가 어떤 로그 또는 UART의 스트링 형식을 조합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데요. 그거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 예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인자로 콤마로 분리되는 거는 데이터 표현할 데이터 형식이에요. 문자열이 온 거죠. 더블 쿼테이션으로 문자열이 왔는데 A는 뭐다. 그리고 U라인 엔터. B는 뭐다. U라인 엔터.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렇게 프린트F 문자열의 첫 번째 인자 문자열의 퍼센트로 된 거는 다 뒤에 있는 변수값으로 채워져서 나가요. 프린트F를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d 하면은 데시몰, 즉 십진수 인티저형을 출력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int 해서 a는 5, b는 10. 그러면 a, b가 이렇게 결과값으로 출력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롱을 찍거나 또는 십진수를 0x, 16진수로 출력을 하거나 할 때 요 퍼센트 뒤에 어떤 인자를 쓰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 장을 나중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요 장에서 제가 많이 쓰는 것들은 이거 십진수 로그 값 찍을 때 %d랑 %x로 0x 16진수 값 찍을 때랑 그리고 플로팅 찍을 땐 요거 캐릭터랑 스트링도 이렇게 싱글 쿼테이션으로 된 거 캐릭터 변수 찍을 때는 캐릭터 C 스트링은 이런 더블 쿼테이션 또는 캐릭터 배열들을 찍을 때는 %s 이 정도만 가져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연산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산자는 저희가 많이 사용했던 산술 연산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에 추가로 모드 연산이 추가가 됩니다. 모드 연산은 나머지를 구하는 거예요. 3 모드 2 하면은 나머지가 1이잖아요. 그럼 1이 결과값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드 연산 단항. 요 이진 연산자는 요 앞에 오퍼랜드가 두 개가 와야 돼요. A, B. 근데 단항 연산자는 A 하나만 앞에 뭐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뭐 아니면 A의 값을 플러스 할 거냐 뭐 이런 식으로 하나의 오퍼랜드에 대해서 사용하는 연산자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뭐 기본적으로 많이 보셨던 거니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의하실 점은 이제 요게 프로그램 처음 하시는 분들은 되게 주의를 많이 하셔야 돼요. 지금 A에 인티저 A가 있고 인티저 B가 있어요. 인티저 A에는 10을 할당하고 B에는 4를 할당했어요. 그러면 A 나누기 B 하면 10 나누기 4니까 값이 2.5가 돼야 돼요. 근데 지금 이 프로그램을 돌려보면은 왼쪽 프로그램은 2.0이 돼요. 그거의 원리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인티저도 A가 인티저니까 인티저. 나누기 뒤에도 인티저예요. 그 결과값도 인테저가 됩니다. 그러면 인테저는 수점을 표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2가 되는 거예요. 3 나누기 4는 인테저 형식으로 2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앞에 결과값을 플롯형에 2를 어사인한 거죠. 할당한 겁니다. 그래서 결과값이 2.0이 된 거예요. 이거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A 또는 B를 사이즈 큰 걸로 키우는 거죠. 플로트 B 해갖고 여기 B를 플로트로 놨어요. 인티저 나누기 플로트니까 결과값도 플로트. 그래서 2.5가 표현이 된 건데요. 데이터형을 키우지 않을 때는 강제 변환을 할 수 있습니다. X, 아,
요 리터럴은 하드 코딩된 값이니까 인티저입니다. x도 보시면 인티저예요. 근데 이렇게 강제 캐스팅 기호입니다. 가로 열고 변수에 형을 넣어주면은 이 x는 승급돼요. 플로트로. 그러면 이 순간 이제 x의 값이 10.0으로 표시가 되면서 제대로 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플러스 플러스 증가 기호는 변수에 뒤에 붙이냐 앞에 붙이냐에 따라서 프로그램 도는데 처리가 달라져요. 그래서 x가 만약에 5다 그랬을 때 y의 값은 이게 증감을 뒤에다 붙였기 때문에 이 상태에는 x가 5예요. 5 더하기 5 해서 y는 10이 나오고 이 문장을 수행한 다음에는 x는 하나 증가해서 6이 됩니다. 근데 증감 기호를 앞에 붙인 경우는 이 라인을 수행하기 전에 이 변수값이 먼저 증가를 하는 거예요. 때문에 얘가 6이 되고 y는 11이 되는 이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앞에 붙이냐 뒤에 붙이냐에 따라서 연산의 결과가 달라진다. 생각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요거에 대해서는 해석을 하실 수 있어요. 다음은 복합 대입 연산자. 이런 식으로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한데요. 이렇게 축약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다. 그래서 풀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x를 연산을 한 다음에 동일한 x에다 할당할 때는 그 x를 생략하고 이런 식으로 붙여 쓸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비트를 마스킹하고 오어링 할 때 많이 사용하고 있죠. 실제로 요거랑 요거 비트를 어떤 레지스터 세팅할 때 뭐 마스킹을 하고 해당 비트를 오어링하고 뭐 이런 게 많이 씁니다. 이렇게 하면은 길잖아요. 그렇게 간단한 거 하는데 너무 길게 쓰면은 타이핑하기 힘드니까 생각해서 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 대임 연산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간단한 예제 한번 계산해 볼까요? x 곱하기 5. x가 어떤 값을 가질까?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풀어서 생각하시면 돼요. x의 초기 값이 2가 할당돼 있으니까 x에 이제 10이 할당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뒤에 뭐 if문이나 조건문이나 아니면 반복문에서 사용하게 될 그런 연산자 중에 관계를 표현하는 연산자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것도 뭐 많이 수학하실 때 보신 건데 주의하실 거는 이 등호 표시가 우측에 있으시면 됩니다.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표시하셔야 돼요. 이게 왼쪽으로 가면 안 되는 거죠.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이거 주의하시면 되고요. 같냐 할 때는 이렇게 두 개 찍어주시면 되고요. 같지 않다는 느낌표로 찍어주시면 됩니다. 느낌표는 이렇게. 요거 주의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 주의하실 점이 코딩 하시다가 이런 거 실수하시면 버깅을 못 해요. 왜냐하면 에러가 안 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x다가 뭐 이런 대입 연산자는 하나잖아요. 어디 변수에 어떤 값을 대입해라랑 두 개의 변수가 값이 같냐라는 관계 연산자랑은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가령 뭐 이런 예제예요. 오탈 낸 거예요. 원래는 x는 5와 같으면 이라고 코딩을 하고 싶었는데 실수로 오타 나갖고 하나를 빠뜨릴 경우 x의 5의 값이 할당됩니다. 그러면 x는 5인 거예요. 이때. 그러면 이 if문의 조건문은 얘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참이죠. 그래서 printf 하이가 수행되게 됩니다. 이런 거는 컴파일러가 못 잡아주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돼요. 간혹 어떤 회사에서는 이런 걸 휴먼 에러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코딩 룰 자체를 대입할 때 조건문에서 이렇게 바꿔서 해라라고 할 때도 있어요. 변수를 왼쪽에 보통은 두시는데 이렇게 두시는 거죠. 그러면 여기 는 할 때는 이게 프로그램이 돌아요. x가 5랑 같으면 참인 거죠. 근데 만약에 하나 빠뜨려서 5는 0이 x다 그러면 5이라는 상수의 x 값을 대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컴파일 에러가 나요. 그래서 어떤 회사에서는 이렇게 코딩 룰에 비교할 때는 변수를 우측에다 놔라 할 수도 있어요. 유사하게 논리 연산자에서도 and 우리가 and나 or를 표시할 때 두 개 붙여야 돼요. or.
이렇게 하나를 붙인다고 하면은 이건 그냥 AND 연산이에요. 관계를 표시하는 게 아니고 두 A랑 B를 AND 하는 거고 A랑 B를 OR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논리를 비교할 때는 AND, OR 쓰셔야 돼요. 이 AND가 의미는 두 개가 X도 참, true, Y도 true여야지 true인 거죠. 그 이외에는 다 false인 거고 OR에서는 X 또는 Y 하나만 true면 이제 true인 거죠. not은 느낌표 찍어주시면 되고요. 그 비트 연산에서는 하나만 사용해서 AND를 하거나 뭐 OR을 하거나 하시는 거죠. 그리고 XOR 그리고 어떤 값을 뒤집을 때는 보수, 취할 때는 물결로 합니다. 그래서 느낌표랑 물결 코딩하실 때 이것도 주의하셔야 돼요. 가끔 어떤 마스킹 값을 적용하기 위해서 내가 해당하는 비트 뭐 1번을 제외하고 마스킹을 해야 되는데 요거를 뭐 이렇게 찍으면 심각한 에러가 발생하겠죠. 식으로 이런 건 주의하셔야 됩니다. 엔드 오와 엑스오와에 대해서는 다 아실 거예요. 진리표에 대해서는 다 아실 거예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엔드와 엔드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나왔습니다. 하나 해볼까요? 예제로 이건 엔드 오퍼레이션이죠. 관계가 아니고 그러면 1010에 101이 엔드가 돼서 두 개가 1이어야지 1이잖아요. 그러면 두 개가 1인 게 여기밖에 없으니까 1000이 나온 거고 얘는 로지컬 관계 연산자예요. 두 개니까. 그러면 얘는 0이 아닌 값이죠. true. 얘도 0이 아닌 값. true. true and true는 true. 그래서 값이 1이 돼요. 이제는 연산자의 시프트 연산인데요. 이렇게 좌로 시프트 할 때는 꺽쇠를 왼쪽으로 두 번, 우로 할 때는 오른쪽으로 두 번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한 예제로는 x의 5라는 값이 할당이 돼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렇게 이진수로 8, 4, 2, 1 해갖고 계산할 수 있죠. 4랑 1 해서 5. 5가 있는데 얘를 왼쪽으로 두 번 밀면은 이렇게 0이 차면서 왼쪽으로 시프트 되는 거예요. 곱하기 2씩 n승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왼쪽으로 밀면. 근데 이제 좌로 시프트 할 때는 0이 차요, 무조건. 근데 우로 시프트 할 때는 주의하실 점이 자료형에 따라서 달라져요. 언사인드인 경우는 0으로 차요. 좌로 밀면은 지금 두 번 미는 거잖아요. 이게 250이래요. 두 번을 밀어야 되니까 이만큼이 밀리는 거죠, 오른쪽으로. 그러면 이렇게 밀렸어요. 앞에는 0, 0으로 차는 거죠. 반면 음수인 경우 사인드예요. 사인드의 경우는 이 앞에 부호 비트가 같이 따라가야 돼요. 이해 가시죠? 마이너스 6을 두 번 밀면은 마이너스 값은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동일하게 이렇게가 밀린 거예요. 좌로. 두 개는 날아가고 그만큼이 이렇게 밀린 건데 지금 보면은 두 개가 1로 이렇게 차는 거죠. 1.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측으로 시프트 할 때는 2의 n승으로 나누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MCU마다 다르겠지만 MCU의 플로팅 포인트 FPU라고 하거든요. 플로팅 포인트 유닛 디바이더가 없는 애들은 나누기를 쓰시면 엄청 느려져요. 왜냐하면 지금 나누기로 20의 값을 2로 나눈 거랑 20의 값을 우로 한 번 시프트 했을 때 인스트럭션을 비교해 주는 건데 지금 보면은 인스트럭션이 지금 5줄 나왔잖아요. 얘는 3줄 나오고 그리고 여긴 또 여기 루프를 돌아요. 루프를 뺑뺑 돌기 때문에 총 21 클락 만에 이 연산이 수행이 되는데 우 시프트 쓸 때는 3클락 만에 해결이 된다. 그래서 보통 MCU에서 코딩을 할 때는 정 나눠야 될 값이 있으면 우측으로 시프트 하거나 혹은 미리 사전에 나눠 놓은 거를 디파인으로 테이블을 잡고 쓰죠. 얘네 갖고 뭐 테이블을 쭉 나눠 놓는 거죠. 키별로 되고 있습니다. 조건 연산자 중에서 요것도
많이 보신 분도 계시고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떠한 변수의 값을 할당할 때 좀 간략히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구문이 있습니다. 가로로 묶고 해당 가로의 내용이 조건이 참이면 첫 번째가 수행이 되고요. 참이 아닌 경우 콜론 하고 그 다음 게 수행이 되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변수 x에 값을 할당해야 되는데 뭐 어떤 변수의 값 초기 값이 정의되어 있으면 그 값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으면 디폴트 값으로 뭐 이런 코딩을 할 때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걸 컨디셔널 조건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조건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 언어는 그 뭐 자바나 이런 데는 불이라는 타입이 있잖아요. true, false만 나타내는 그런 불이라는 데이터형이 있는데 C 언어는 불이 없어요. 때문에 그냥 뭐 다른 거 캐릭터나 인티저로 표현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 불리언식은 조건이 참이면 1, 조건이 참이 아니면 0. 이런 값을 그냥 1 또는 0. 두 개의 값만 갖는 불리언인데 요거에 대한 표현은 캐릭터나 인티저로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이 코딩하는 방법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떤 배터리라는 변수, 어떤 배터리라는 상수의 값에 따라서 뭐 코드를 분기하고 싶다 할 때 그냥 조건문으로 바로 이렇게 조건문에다가 이거 그냥 넣고 사용하셔도 돼요. 그러면 해당 값이 0이 아니면 요 밑에 구문이 도는 거죠. 근데 꼭 이렇게 안 해주셔도 돼요. 오히려 이렇게 해주는 게 더 안 좋은 효과를 나타냅니다. 요거 관련해서는 다음 장에 좀 더 부가 자료가 있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if문은 어떤 조건을 비교해서 조건이 참이면 구문을 수행하는 역할을 해요. 흐름도에 보시면 조건을 판단 비교를 해서 조건이 참이면 실행을 하고 조건이 참이 아니면 실행을 안 하고 이런 흐름도를 가지고 있고요. 프로그램에서 제일 많이 쓰죠. if랑 뭐 그다음에 반복문 많이 씁니다. x는 5, 0이 아닌 값이기 때문에 요거의 밸류가 출력되겠죠. 그리고 요거는 다음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if문에 그냥 x 이렇게 넣으면은 이게 제일 심플한 거거든요. 이게 제일 빠르게 돌아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x는 1하고 같냐? 이렇게 하면은 클락 사이클을 더 먹어요. 컴페어 뭐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중에 테스트 해보시면 알아요. 어떤 인터럽트 문에서 뭐 SPI, 고속 SPI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는 인터럽트 문에서 SPI 뭐 스테이터스 레지스터가 뭐 뭐일 때 그럴 때 이런 식으로 한 거랑 걔가 이걸로 한 거랑 이제 좀 클락에 다 빠지거나 그런 거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나중에 코딩하실 때 주의하시면 됩니다. 이 부문을 중첩해서 여러 개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이 부문 안에 또 이 부문이 들어가게 또 들어가게 중첩돼서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else 키워드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조건이 참이 아닌 경우에는 스테이트먼트 2가 실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흐름도로 보시면 조건을 판단해서 아까와 더불어 홀스인 경우는 스테이트먼트 2가 실행되고 종료되는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 보면 프리퀀시가 146.5인데 144보다 크거나 같고 그럼 크죠? true. 그리고 148보다 작거나 같으면 얘도 true. 그러니까 여기가 실행이 될 텐데 만약 아니라면은 얘가 실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else문에 또 if를 붙여서 이렇게 조건을 계속 추가하실 수 있어요. 함도로 보시면 expression 1, 뭐 true이면은 statement 1 요걸 수행하고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빠져나오는 건데 아닌 경우에만 다음 거를 또 체크하는 거예요. 조건 2를. 첫 번째 조건이 3이 아닐 경우 두 번째 조건을 비교해서 내려가는 거죠. 여기서 보이시는 요게 나중에 여러분 뒤에서 배울 스위치 케이스랑 좀 차이가 있어요. 스위치 케이스문에서 차이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else if, 마지막에 else 뭐 이런 식으로 코딩하실 수 있고요. 한 줄일 경우에는 요걸 생략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브레이스라고 하죠. 가로를 생략할 수 있어요. 한 줄일 때는.
스위치 케이스도 if, else if랑 동일한 거의 유사한데요. 요거는 유의점이 브레이크를 아셔야 돼요. 먼저 스위치 케이스도 if문과 마찬가지로 조건의 값을 비교해서 조건이 해당 케이스에 맞으면 그 스테이트먼트가 돌고요. 조건이 맞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디폴트를 타게 됩니다. 때문에 여기는 if, else 형태랑 동일한 거고요. 이제 if문하고 차이가 나는 거는 조건의 값이 true면 if문에서는 스테이트먼트 1만 실행하고 이렇게 나갔잖아요, end로. 근데 스위치 케이스는 케이스가 하나 맞으면 그 다음 케이스들 다 수행해요. 그럼 이런 코딩을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뭐 디바이스를 이닛하는데 내가 뭐 A를 이닛했어, B를 이닛했어, C를 이닛하다가 페일 났어. 그러면 B, A 순으로 이닛한 걸 다 막 캔슬해줘야 될 때, 그럴 때 뭐 스위치 케이스로 하셔도 되죠. 얘가 페일 나면 다 내려가게.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요. if else if랑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는 브레이크를 사용을 합니다. 브레이크를 만나면 엔드로 빠져나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위치 케이스에서는 브레이크를 사용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흐름도가 완전히 바뀐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뭐 간단한 예제니까 어떤 레터 캐릭터 변수에 대해서 뭐 그게 A랑 맞으면 뭐 얘가 수행되고 브레이크 만나면 열로 나가는 거죠. 다 대응되는 게 없으면 디폴트 문을 수행하게 됩니다. 조건문 다음 반복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문은 포, 룹하고 while 룹 두 개가 있는데요. 포룹은 이렇게 표현 형식이 세 개가 들어가요. 세 개가 들어가고 세미콜론으로 각각이 분리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표현식에서는 포문을 수행하기 전에 초기화 과정을 거치고요. 딱 한 번 불려요. 그리고 두 번째는 조건값을 비교를 해요. 두 번째 구문이 참이면 반복할 스테이트먼트가 계속 반복을 합니다. 반복을 하고 나서 구문 3, 익스프레션 3을 통해서 데이터, 뭐 반복하는 변수들을 바꿔주는 과정을 하고요. 요거에 대해서 흐름에 대해서 보시면 포문에 지금 표현식이 1, 2, 3 해갖고 3개를 넣어줬는데요. 처음에 포문이 실행하기 전에 초기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뭐 i는 0 이런 걸 넣어주는 거죠. i는 0으로 초기화되고 뭐 여기 i가 n보다 작을 때까지 이렇게 넣어주면 n보다 작을 때까지 참이면 스테이트먼트 밑에를 수행하고 빠져나와서 뭐 여기다가 i 뿔뿔 i를 뭐 증가한다. 이렇게 해서 이 루프가 계속 도는 거예요. 조건이 참일 때까지. 그리고 조건이 참이 아니면 루프를 빠져나오게 됩니다. 한 예제를 보시면 0으로 i를 초기화해서 i는 5보다 작을 때까지 도니까 i가 4까지 돌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프린트F로 찍어 보시면 초기에는 얘가 0일 테고 다음에는 2, 3, 4 이렇게 돌면서 여기서 계속 플러스 플러스 증감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i가 5일 때는 수행하지 않고 열로 나오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4까지만 출력되는 예제고요. 그리고 요거는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렇게 콤마 안에 세미콜론 안에 모든 걸 다 비워놓으면은 모든 걸 다 공백으로 하면은 무한 루프입니다. 계속 돌아요. 이후에 배우게 될 while 1 얘랑 똑같아지는 무한 루프를 이렇게 포문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while문은 포문보다 조금 간략해요. 증가한 부분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조건 부분밖에 없어요. 조건. 그래서 while문을 시작하기 전에 초기화 과정을 별도로 해줘야 되고요. 이 구문 안에 증가한 부분을 구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조건이 참이면 구문이 수행되는 거죠. 포문에 여기 스테이트 1과 여기 스테이트 3이 없어진 구조가 되는 거죠. 그냥 조건만 판단해서 뱅글뱅글 돌립니다. 다음에 예제에서는 보시면 앞에 예제와 비슷했었는데 지금 5보다 작을 때까지 도는 거고 지금 문장에다가 이렇게 증감을 같이 표현해 놨죠. 그럼 뒤에 붙었으니까
0부터 시작하는 거죠. 앞에 붙으면 뭐 1부터 시작을 했겠죠. 그리고 while문의 변종입니다. do while이 있어요. do, 문, while. while문의 조건을 뒤로 뺀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구문은 한 번은 수행이 됩니다. 구문이 무조건 한 번은 수행이 되고 조건이 참이면 다시 수행해요. 이런 코딩은 어디 사용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2C에 어떤 데이터를 보내야 되는데 데이터를 보내는 거예요. I2C, 뭐 write 해갖고 데이터를 보냈어요. 이렇게 보냈는데 뭐 플래그를 읽어서 버스가 뭐 컬리전 상황이면은 다시 보내야 된다. 이럴 때 do while로 하는 거죠. do 해서 무조건 보내는 거예요. write 보냈는데 에러 상황이 발생했으면 다시 보내기. 뭐 이런 식의 코딩을 하실 때 do while로 하시면 좋겠죠. 동일한 예제니까 넘어갈게요. 스위치 케이스에서 만났던 브레이크 문을 동일하게 반복문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브레이크 문을 만나면 루프를 그냥 빠져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i를 10까지 돌렸는데 i는 5에서 브레이크 만나니까 그냥 빠져나와서 4까지밖에 출력이 안 되는 예제이고요. 하지만 다른 컨티뉴가 있습니다. 컨티뉴는 루프를 끝내지 않고 해당 구문만 스킵하고 다시 루프로 돌아가요.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스테이트먼트에서 컨티뉴를 만나면 브레이크에서는 열로 그냥 루프의 끝으로 갔지만 컨티뉴는 다시 조건 판단으로 갑니다. 여기 보시면 뭐 i는 5까지 하니까 4까지 i는 5까지 돌렸는데 i가 2일 때 컨티뉴 했어요. 그래서 지금 결과값에 보면은 2가 빠져나가 2에는 여기 스킵하고 다시 루프를 도는 거죠. 프로그램을 제어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루프를 사용할 때는 브레이크나 컨티뉴 뭐 이런 걸 사용하실 경우가 많이 왕왕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는 저희가 수학에서 많이 보던 그 y는 fx 있잖아요. 그 함수랑 똑같아요. 어떤 x라는 인자가 들어가면은 안에서 뭐를 처리한 다음에 결과값 y를 주는 게 함수인 거죠. C 언어에서도 동일합니다. 함수는 뭐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흐름이 있을 수 있어요. 아까 처음에 뜻이 모든 실행 파일에는 반드시 하나의 메인 함수가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C 런타임은 메인 함수의 진입부에 얘를 시작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 구문들이 쭉쭉쭉 실행되다가 이 함수를 만나면 열로 이렇게 넘어가요. 넘어가서 이 함수가 끝나면 그 함수의 다음 라인으로 다시 제어권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쭉쭉쭉쭉쭉 실행하다가 또뭐 이런 식으로 함수에서 또 함수를 타고 갈 수도 있고 여기서 나오면 다시 제어권을 갑니다. 함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프로그래밍을 하시다 보면은 사실 메인 함수에다가 모든 프로그램을 다 넣어놔도 돼요. 여기다가 뭐 어플리케이션 다 짜놔도 돼요. 뭐 읽고 뭐 처리하고 여기다 다 짜놔도 되지만 그렇게 개발을 하시면 처음에 개발할 때는 뭔가 좀 더 구조화하지 않아도 되니까 개발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나중에 디버깅하거나 유지보수 하시려면은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메인 함수 이게 한눈에 안 보이면은 스크롤을 많이 내리면서 또 까먹거든요. 위에 내용들을. 그래서 이렇게 구조화를 잘 시켜 놓으시는 게 좋아요. 동작 단위로. 함수의 선언은 이렇게 함수의 식별자, 즉 함수의 이름을 써주시고요. fx는 y에서 x에 대응되는 매개 변수들을 넣어주면 돼요. 인티저, 뭐 a, 인티저 b 이런 식으로 매개 변수들을 콤마로 분리해서 쭉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환되는 y의 데이터형을 여기 앞에다가 데이터형을 적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반환될 값을 return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함수의 바디에서는 앞서 배운 조건문이라든지 그런 연산문을 이용해서 계산 수행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주의하실 점은 return 되는 자료의 타입과 이 함수 식별자 앞에 붙어 있는 데이터형은 반드시 같아야 됩니다. 그 조건에 따라서 반환값이 이렇게 바뀔 수도 있죠. 조건에 따라서 리턴을 a가 크면 1, a가 크지 않으면 0 이런
이런 식으로 간단한 함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함수에 뭐 인자 또는 반환값이 없을 경우에는 성빈이라는 보이드 키워드를 기재하는데요. 보이드 반환형을 가질 때는 리턴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다른 데이터형 뭐 인트를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리턴 해갖고 인티저 뭐를 반환을 해야 돼요. 여러 개의 타입에 대해서 인자로 넘어갈 수 있고요. 콤마로 분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주의하실 점은 아까 변수 선언할 때 다중 변수 선언할 때 데이터형 하나에 여러 개를 이렇게 콤마로 분리해 가면서 쫙 썼는데 함수에 인자할 때는 데이터형을 다 써주셔야 돼요. 이렇게 생략하시고 하시면 에러 납니다. 매개 변수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 보이드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제 함수에 선언하는 방법을 배웠으니까 호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함수의 식별자 이름에 매개 변수일 때는 그냥 바로 열고 닫으면 함수를 호출하는 거예요. 세미콜론 찍으셔야 되고. 그리고 매개 변수 없지만 반환값이 있을 때 반환값을 받으려면 어떤 변수에다가 반환되는 값을 넣어주실 수도 있고요. 매개 변수가 있으면 이렇게 매개 변수를 반드시 넘겨주셔야 됩니다. 다 있을 경우는 매개 변수 넘기고 반환값 받고 처리하시면 되고요. 함수의 프로토타입이란 용어가 나왔는데요. 일단 컴파일 과정은 위에서부터 밑으로 순차적으로 일어나요. 때문에 메인 함수에서 어떤 함수 뭐 예를 들어서 f라는 함수를 불렀으면은 컴파일러는 f라는 함수를 이전에 알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알고 있어야지 컴파일러가 에러를 안 나는데 만약에 이 undefined 뭐 referenceable 펑션 해갖고 에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프로토타입으로 처리를 하는데요. 가장 간단히는 함수의 내용을 빼버리고 사용할 거 위쪽에다 정의해 주시면 이게 함수의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컴파일 에러를 방지할 수 있어요. 여기 관련된 예제가 나오는데요. 메인 함수에서 맥시멈이라는 함수를 호출했는데 맥시멈이 위에 정의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컴파일러는 이 순서대로 호출을 할 때 이 라인에서 맥시멈의 값은 내가 알고 있는 심볼이잖아요. 때문에 에러 없이 넘어가지만 얘가 밑에 있으면 얘는 모르는 거죠. 맥시멈? 그래서 이 A, B, C에 대한 값이 올바른지 올바르지 않은지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에러를 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함수의 형, 함수의 형만 프로토타입으로 위에다 올려놓으시고 실제 정의는 밑에다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이렇게 함수를 사용하고요. 이제 함수의 값을 전달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 예제에서는 그 값에 의한 매개 변수 전달 또는 뭐 콜 바이 이런 용어 쓰죠. 에서 넘기는 거거든요. 함수에다가 값을 넘겨줄 때 아규먼트들은 이런 인자들은 다 복사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때문에 메인 함수에서 있는 사용하고 있는 A와 B의 5와 10은 이 풀하는 함수에 넘어갈 때 X, Y에 카피돼서 넘어가요. 때문에 이 함수에서 X랑 Y에 대한 값을 뭐 어떤 연산을 해도 리턴하고 나면은 다시 열로 돌아갔을 때 A, B의 값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때문에 여기서 이제 지역 변수랑 전역 변수라는 얘기가 나올 건데요. 함수의 인자로 사용하는 이 변수랑 그 함수의 밖에서 선언된 같은 이름을 가진 변수랑은 다른 변수예요. 이게 이름이 같으니까 같아 보이지만 이걸 다르게 취급이 됩니다. 함수의 인자로 사용한 int n이라는 변수는 이 함수의 실행 주기 내에서만 살아 있어요. 여기서만 참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n을 쓰고 마찬가지로 함수 안에서 선언된 a 변수도 요 fu 함수 범위 내에서만 살 수 있습니다. 요 함수를 리턴하는 순간 요 값들은 다 없어지는 값이에요. 뭐 같은 예제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전역 지역 변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요. 이렇게
함수 밖에서 선언된 이런 애들은 전역 변수고요. 얘는 프로그램이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이 값은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함수 안에서 사용된 이런 거랑 y나 z에 대해서는 함수 실행할 때 이 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요. 메인 함수 안에 있는 a라는 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인 함수 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프로그래밍을 하실 때 뭐 전역 변수로 하실 거냐, 지역 변수로 하실 거냐 이걸 주의를 하셔야 돼요. 함수 내에서만 사용하는 변수면 지역 변수로 하시면 되고요. 여러 군데에서 같이 참조해야 되는 값이다. 그럼 전역 변수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예제에서는 이제 int n이 전역 변수로 잡혀 있지만 지역 변수로 내가 또 n을 만들었기 때문에 내 지역 변수인 n이고, 만약에 여기서 지역 변수로 n을 만들지 않았을 때 n을 쓰면은 전역 변수 여기 있는 n을 불러다 쓰는 거예요. 요거는 나중에 하시다 보면은 알게 되고요. 하시다 보면은 이제 익숙해져서 뭐 로컬 변수냐 글로벌 변수냐 이해가 가실 거예요. 요걸 좀 더 이해를 하시려면은 요게 변수가 메모리 어디 부분에 할당이 되는지를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좋은데요. 잠시 여기다가 잠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SRAM이 이렇게 있으면 프로그래밍이 돌 때 이 SRAM 상에 C 런타임은 이렇게 메모리를 초기화를 해요. 아까 램 초기화를 한다고 했었잖아요. 램 초기화를 뭐 하는 거죠. BSS, 뭐 데이터, 그리고 힙, 스택 이런 식으로 런타임은 메모리를 이렇게 초기화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int 뭐 x는 1이다. 뭐 int y는 초기화를 안 하고 어떤 함수 뭐 메인 어떤 함수 f라는 함수 안에서 뭐 int c를 넣었다. c는 1이다. 이렇게 넣으면은 이게 컴파일러가 컴파일할 때 다 알잖아요. 얘는 메인 함수 밖에서 사용된 모든 함수 밖에서 사용됐으니까 전역이에요. 전역. 그러면 얘는 여기다 잡아요. y가 여기 이렇게 잡혀 있고요. x가 여기 잡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차이는 BSS는 다 0으로 초기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y는 지금 초기 값이 없잖아요. 때문에 BSS 영역에 잡힙니다. y. 그리고 x는 초기 값이 1로 있죠. 그러면 데이터, 초기 값이 있는 데이터 영역에 잡혀요. 그리고 이제 스택에 요 f라는 변수가 사용된 게 여기 스택에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 함수가 이만큼의 스택을 쓰다가 리턴할 때 이게 스택 포인터가 이렇게 옮겨가면서 얘가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변수는 반드시 초기화해야 된다는 게 이 부분을 남들이 쓰다 버린 값이기 때문에 초기화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지역 변수는 초기화를 해주셔야 돼요. 사용 전에. 근데 전역 변수는 이렇게 전역 변수, 초기화하지 않은 전역 변수는 0의 값을 갖는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C 런타임이 이 BSS 영역을 0으로 다 초기화해주고 실행을 해요. 때문에 전역 변수는 다 0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값을 가진 데이터 변수든 이 데이터 섹션에 다 있는 거고 스택이 이렇게 프로그램이 돌면서 점점 자라는 거죠. 그리고 간혹 뭐 저희 강의 주제에서는 안 다루겠지만 뭐 동적 얼로케이션, 메모리 얼록을 하면은 힙이 뭐 이런 식으로 자라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메모리 구조가 이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글로벌 영역 또는 힙에 생성한 변수들은 모든 프로그램들이 다 여길 참조할 수 있는 거고 스택은 자기 자신의 현재 문맥에서밖에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내용을 간략히 저희가 이제 엠피랩 XID란 저희 통합 개발 환경을 통해서 뭐 프로그램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간단히 한번 봐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일단 저희 엠피랩 XID를 구동을 해놨고요. 이제 여기 대응되는 뭐 프로젝트 창, 대시보드 뭐 이런 거는 다른 강의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MCU를 컨트롤하는 뭐 MCC 알아보기 이런 클래스를 추가로 더 들으시면은 익숙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략히 이런 메인 함수를 짜놨는데요. 여기다가 이제 하실 때 여기 밑에 보시면 저는 디바이스는 그냥 시뮬레이터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버튼 디버그 메인 프로젝트 버튼을 뿅 누르면 지금 메인 함수에 브레이크 포인트가 걸린 거죠. 그래서 이 개발 환경이 가지고 있는 컴파일러가 알아서 C 런타임을 초기화 해줬고 SRAM과 스택 포인터를 초기화 해주고 메인 쪽에 제어권을 넘겨준 거예요. 여기서 이런 베리어블들의 값은 저희 윈도우의 디버깅의 와치를 통해서 이 베리어블들을 찍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간단히 뭐 new watch 해서 이렇게 하면 값이 찍히죠. 값을 찍어볼 수 있고 드래그 하셔도 됩니다. 지금 뭐 인트 베리어블 1, 2, 플로트 베리어블 1, 2가 있는데 이게 어디서 정의되어 있나 봤더니 위에 글로벌 전역 변수로 다 되어 있어요. 인트 베리어블 1, 2, 플로트 베리어블 1, 2. 사실 얘는 영어로 초기화하지 않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로 초기화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모든 디버거가 마찬가지겠지만 뭐 요 디버깅 메뉴들을 통해서 뭐 스텝 인투 또는 스텝 오버 뭐 이걸로 내려 프로그램의 제어권을 바꾸면서 이런 변수 값들을 찍어보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C 코딩 하신 게 제대로 변수 값이 들어오는지 해당 레지스터의 값이 뭐가 됐을 때 다른 페리페럴을 컨트롤하는 거를 내가 설정을 잘 했는지 이런 거를 여기 와치 창에서 다 찍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 구문을 실행하면은 int variable 1이 지금 현재는 0이지만 여기에 뭐 25라는 값이 어사인이 되겠죠. 25가 어사인이 되고 뭐 variable 2는 뭐 40이 들어갔는데 지금 밸류가 16진수로 보이니까 뭐 데시멀로 해서 40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뭐 베리어블들 뭐 이런 플롯 베리어블들도 잘 들어갔어요. 그리고 지금 프린트F 해갖고 뭐 헬로 뭐 이런 거를 찍어 볼 텐데요. 여기는 아웃풋에 이 문장을 수행을 시키면 헬로 유아트 원 아웃풋 해서 지금 헬로가 찍히는 걸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인트 베리어블 1은 지금 25잖아요. 25를 뭐 프린트F로 찍었다. 그러면 25가 찍히는 거죠. 25가 찍힙니다. 네. 마찬가지로 뭐 함수를 콜했을 때 int variable 1, 2에 있는 값을 뭐 multiply 펑션에 넘겼을 때 그때 펑션 안에서 어떤 값이 일어나고 리턴했을 때 값을 뭐 프로덕트 변수가 받고 뭐 요런 거의 연속인 거죠. 프로그램 요런 거의 연속이고 요거를 이제 쫓아가실 때뭐 디버깅을 하시면서 스텝 인투를 누르면 해당 함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스텝 5번은 해당 함수 안에 안 들어가고 그냥 요 바로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는 거. 예를 들어서 멀티플라이 펑션을 보기 위해서 스텝 인투 하면은 들어가요 안으로. 안으로 들어가서 지금 x, y 베리어블이 지역 변수로 있죠. x, y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x, y는 뭐 쓰레기 값을 갖고 있어요. 지역 변수이기 때문에 쓰레기 값을 갖고 있고 그래서 한번 수행했을 때 x, y에 지금 int variable 1, 2가 카피돼서 25, 40이란 값으로 값이 카피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x, y를 곱한 거를 이제 리턴을 하는 거죠. 리턴을 하면은 1000인가요? 1000을 리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덕트를 다시 찍어 보면은 프로덕트는 1000이라는 값이 어사인 됩니다. 이렇게 함수 안까지 들어갈 때는 스텝 인투로 하면 들어가는 거고요. 스텝 오버로 하면은 그냥 요 내가 인자값만 찍어 보는 거죠. 플로트 1, 2에는 요런 플로팅 베리어블들이 있고 쿼션트 값도 마치에다가 이렇게 넣어놓고 현재 쿼션트는 0이거든요. 쿼션트는 0인데 얘를 수행하고 났을 때 쿼션트가
할당이 되는 거죠. 할당이 됐어요. 0.5904 뭐 이렇게 플롯 베리어블 1 나누기 플롯 베리어블 2를 한 거겠죠. 이렇게 해당 함수 내의 거를 별로 보실 필요가 없다. 그럴 때는 스텝 오버로 넘어가시면 되고 안에 들어가실 때는 인투로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MCU 관련해서 어떤 페리페럴들을 제어하는데 뭐 각 페리페럴의 레지스터 상태를 보고 싶다. 그러면 어, 윈도우의 디버깅에 IO 뷰를 통해서 보시면 이렇게 페리페럴별로 레지스터 맵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가령 뭐 포트에 관련된 거다. 그러면 포트 C를 난 제어하고 싶어. 그러면 포트 C 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인풋 아웃풋 방향은 잘 설정을 했는지, 뭐 인풋 아웃풋 설정한 거에 뭐 하이 로우는 제대로 설정을 했는지 이렇게 각각 찍어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브레이크와 또는 레지스터 값을 보실 때는 IU 뷰 아니면 이런 워치창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제가 했던 것처럼 이제 C 언어로 코딩을 하고 이런 식으로 디버깅을 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개발이 계속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본 장으로 넘어갈게요. 뭐 여러 가지 C 언어를 개발할 수 있는 뭐 무료 툴이 있겠지만 만약에 np랩 x id를 설치하고 싶으신 분은 이렇게 주소 치고 들어가시면 설치되니까 뭐 설치하셔서 디바이스가 없으시다면 시뮬레이터로 간략히 코드를 짜보셔도 됩니다. 지금 시뮬레이터로 보여드렸던 그런 디버깅 하는 거, 디버그 프로젝트를 누르고 제가 뭐 눌렀던 버튼들이죠. 그런 거를 간략히 기재해 놨고요. 이런 베리어블 창 또는 워치 창을 통해서 이렇게 베리어블들의 상태를 찍어볼 수 있고요. 다중 파일 프로젝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다중 파일 프로젝트는 여러 개의 파일로 구성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main.c 하나의 파일로 모든 개발을 다 완료할 수도 있지만 각각 페리페럴로 나눠서 뭐 i2c.c, spi.c, 뭐 uart.c 이렇게 분리를 해놓는다면 어떤 모듈 형태로 개발이 가능한 거죠. 도 편하고 코드를 볼 수 있는 그런 스크롤도 짧아지기 때문에 빠른 개발을 할 수 있는데요. 구조화돼서 프로젝트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중 파일들을 어떻게 만드는지와 그리고 변수들을 사용할 때 변수 앞에 뭐 치는 키워드들이 있거든요. 스태틱이냐, 뭐 익스터널이냐 이런 키워드에 따라서 이제 뭐 방법이 달라지는데 요거 키워드들은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역 변수는 항상 스태틱 변수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요 얘기가 뭐냐면 함수 안에서 어떤 변수를 선언하면은 걔는 무조건 지역 변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앞서. 근데 여기다 스태틱이라는 키워드를 붙여주면은 요 인티저 a라는 변수는 이 지역 변수, 즉 스택에다 만들지 않고 거기다 만들어요. 그 전역 변수 자리에다가. 그래서 이 함수가 끝나고 나서도 이 변수는 살아 있어요. 때문에 뭐 함수 안에서 변수를 만들군 싶고 이 변수를 함수가 끝나도 계속 관리하고 싶을 때는 스태틱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스태틱 변수를 선언하면은 전역 변수가 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아무런 키워드도 붙이지 않은 애들을 오토매틱 베리어블이라고 하는데 이건 그냥 지역 변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함수가 호출될 때 생성되어 종료될 때 이제 스택 리턴 되면서 파괴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오토라는 키워드는 일반적으로 붙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익스턴이라는 키워드인데요. 익스턴은 아까 뭐 어떤 타입의
변수 뭐 A를 만들면 실제 SRAM 상에 이 변수의 데이터형만큼 저장하기 위한 공간이 할당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익스턴이라는 키워드를 붙이면 실제 SRAM 상의 공간을 할당하지 않아요. 내 거를 참조하거나 또는 그 디바이스 MCU 안에 들어있는 어떤 레지스터를 컨트롤할 때 레지스터를 컨트롤하는데 굳이 SRAM에 그 또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럴 때 익스턴을 붙입니다. 그래서 한 예예요. 여기 main.c가 있고 여기 다른 project.c가 있는데 지금 얘는 int xs니까 메모리 상에 SRAM 상에 x라는 그런 방이 하나 있는 거예요. 2바이트짜리 자료 구조가 하나 있는 건데 메인에서 그 x에 5를 할당을 하는데 이제 남의 거, 남이 만들어 놓은 요 x에 할당을 하기 위해서는 익스턴을 붙여야 돼요. 익스턴을 붙이면 컴파일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나 X를 사용할 건데 SRAM에다 만들지 말고 남이 만들어 놓은 X를 링커한테 이어달라고 요청해. 그럼 링커가 다 이런 걸 엮어주는 거죠. 그래서 요 X는 요 솜 파일 인 프로젝트에서 만든 요 변수를 값을 바꾸는 겁니다. 익스턴. 다중 파일로 여러 개의 뭐 파일들을 만들 때는 주로 다른 파일들의 변수들을 설정해야 될 때 다 익스턴으로 해서 빼와요. 근데 여기서 좀 특이한 게 나오는데 변수에 스태틱을 붙이면 프로그램 사이클 어느 곳에나 다 사용 가능할 수 있는 전역 변수가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함수에 스태틱을 붙이면 의미가 달라집니다. 함수에 스태틱을 만약에 붙였어요. f라는 함수에 스태틱을 붙여서 정의하면은 다른 파일에서 이 f를 부르지 못하는 의미예요. 부르려고 그러면 못 불러요. 스태틱은 현재 파일에서만 이 함수를 정의할 거야 라는 그런 키워드예요. 함수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변수의 스태틱하고 함수의 스태틱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퍼블릭 선언은 안 하나 봐요. 퍼블릭 명령이 없는 건가요? 네. 퍼블릭과 프라이빗은 C++ 또는 자바에 있는 키워드인데요. C 언어는 퍼블릭, 프라이빗이라는 키워드는 사용하지 않고요. 뭐 자바나 C++에서 어떤 클래스의 뭐 변수들을 외부로 공개할 때 퍼블릭을 쓰고 내부에서 뭐 감춰놓을 때 프라이빗을 쓰잖아요. 그런 게 이제 C는 객체지향 언어가 아니에요. OP 객체지향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퍼블릭, 프라이빗 이런 키워드는 없어요. 근데 객체지향으로 넘어가면 뭐 퍼블릭이냐, 프라이빗이냐, 프로텍티드냐, 오버라이드냐, 오버라이딩이냐 막 나오잖아요. 그런 거는 C 언어에는 아직 없는 개념입니다. 어떤 변수를 외부에 있는 남의 변수를 쓸 때 익스턴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함수는 익스턴을 사용하지 않아도 남의 걸 불러올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차이점을 말씀드렸죠. 변수에 익스턴을 붙일 때와 스태틱을 붙일 때, 함수에 익스턴과 스태틱을 부를 때, 붙일 때 용도가 달라요. 요것들을 이해하시면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다중 프로젝트를 구성하실 수 있어요. 여러 개의 파일로 된 예제입니다. main.c에서 어떤 라이브러리 파일.c를 불러다 쓰는 거예요. f라는 함수는 라이브러리 파일.c에 정의되어 있는 함수이고 얘 헤더 파일에 요거를 빼놓는 거예요. 이렇게. 아까 메인 함수 이전에 선언돼 있지 않은 함수를 사용하려면 함수의 프로토타입을 컴파일러가 알아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컴파일러한테 뭐 f라는 함수가 있는데 아규먼트는 void고 반환값은 인티저야 라는 거를 헤더 파일로 만들어 놓는 거죠. 그리고 my 베리어블은 내가 만든 베리어블 립 파일.c에서 만든 베리어블을 익스턴으로 헤더로 빼놓으면 main.c에다 include 얘를 하면은 요게 있는 게 이 립 파일.c에 있는 모든 내용이 열로 다 복사되잖아요. 복사되면은 결국 main.c는 f라는 베리어블 my 베리어블이라는
립이 만든 베리어블을 익스턴으로 참조하고 풀하는 거를 남이 만든 풀하는 함수를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헤더 파일은 다 이런 식으로 구성돼 있어요. 헤더 파일들은 다 이런 식으로 구성돼서 헤더 파일만 보면은 어떤 변수들이 있고 어떤 함수들이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어떤 벤더 또는 뭐 코드 컨피규레이터, 자동화 뭐 툴을 통해서 코드를 생성했을 때 헤더 파일만 열어보시면 함수 이름만 보고 아, 이 함수 부르면 뭐가 동작할 거다라는 거를 함수 이름만 가지고 짐작할 수 있죠. 그러면 그 헤더 파일을 내 어플리케이션에다가 인클루드 하셔서 그 펑션만 불러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좀 친절할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API 문서를 만들어 주거나 아니면 이 헤더 파일의 주석으로 UCG를 다 써주겠죠. 배열은 동일한 데이터형에 대한 동일한 비슷한 처리를 하기 위해 사용하는 건데요. 데이터형이 있고 식별자, 그 다음에 데이터형의 연속된 사이즈를 이런 식으로 첨자로 주면 배열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열도 마찬가지로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할 때는 이렇게 가로를 열어주시고요. 열고 닫고 컴마로 분리해서 배열에 있는 모든 값들을 이렇게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또는 0, 콤마, 브레이스 하고 세미콜론 찍으면 다 0으로 초기화돼요. 나머지 생략이죠. 생략 어떻게 보면. 뭐 이런 식으로 배열을 선언하고 초기화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배열의 사용 예입니다. 인테저 A라는 배열 사이즈 10개짜리를 만든 거예요. 초기값은 이렇게 하고 그러면 얘를 동시에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거죠. 루프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의 값을 처리할 수 있는 처리를 가능해집니다. 아까 문자열은 캐릭터 배열로 표시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캐릭터 배열에 문자열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 포인터, C 언어가 강력한 게 포인터예요. 포인터 연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C 언어를 아직까지도 사랑받고 사용하고 있는 건데요. 포인터라는 거는 이제 변수의 주소로 값이 아닌 변수의 주소로 작업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TCP/IP 이더넷을 통해서 10메가 데이터를 받았는데 그 데이터 처리를 하기 위해서 함수로 넘겨야 되는데 그 10메가 데이터를 매번 10메가를 카피해서 넘긴다 그러면 너무 느리잖아요. 때문에 10메가 바이트를 가지고 있는 SRAM의 선두 번지 주소값을 넘기는 게 가능하다면 좀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할 때 포인터를 사용하게 되고요. 요 예제를 보면은 어떤 인티저 X 해갖고 SRAM에 이렇게 값을 할당했어요. 그러면 피지컬하게 이런 어드레스가 SRAM 상에 이 어드레스가 생성이 됩니다. 컴파일러에 의해서 알아서 할당이 되는데 프로그래머가 이 어드레스에다가 값을 할당하고 싶을 때 포인터를 사용합니다. 일단 포인터 변수 P는 남의 X 변수의 주소값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주소값을 통해서 남의 변수의 값을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사용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개념은 X에 0x123이라는 데이터가 저장돼 있는 거를 지금 보여주는 거고요. 램상에 이렇게 있고 프로그래머는 이 피지컬한 주소는 알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이 주소를 가리키는 뭐 포인터 P 해갖고 거기다가 해당 X의 주소를 채워 놓는 거죠. 그 주소를 통해서 값을 쓰면은 이 피지컬한 부분의 값이 바뀌는 그런 형태가 이제 포인터입니다. 함수의 포인터 어디에 사용되는가? 아까 값 넘길 때 피지컬한 주소로 넘기면 좋은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포인터 사용 방법은 비슷해요. 기존과 비슷하고 차이점은 별표 하나 붙이시면 됩니다. int i 포인터 하면은 얘는 무조건 아키텍처에 따라 다르지만 실제 그 변수를 담는 공간이 아니고 주소만 가리킬 수 있는
공간을 할당을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픽 이사의 경우 이 어드레스가 3바이트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인스트럭션 어드레스가 000000x 0x ff ff까지 3바이트로 되니까 이 인티저 얘의 값은 뭐 플로트냐 더블이냐 상관없이 요 주소값만 저장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3바이트 또는 얼라인 시켜서 뭐 4바이트 뭐 이렇게만 할당을 할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플로트는 포인터 하면은 여기 실제 이 포인터 변수를 위한 주소는 캐릭터 포인터라고 해서 1바이트가 잡히는 게 아니에요. 이 메모리를 가리키기 위한 주소 공간이 잡힌다 알아주시면 돼요. 그 포인터 변수에 다른 x 주소 값을 대입할 때는 요 end 표시를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포인터 안에 가리키는 값을 참조할 때는 별표를 붙여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요 예제만 보시면 좀 이해가 잘 가실 텐데요. 인티저 변수 x가 있고 인티저 포인터 변수 p가 있어요. 그러면 p에다가 x의 주소값을 넣었잖아요. x의 주소값을 넣고 그러면 s램 상에 x의 주소가 여기 있는 거죠. x가 뭐 8000이다. 그러면 p는 p라는 변수에 여기 0x8000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포인터 p 해서 가면은 이렇게 따라가서 실제 요 값을 5로 이렇게 바꾸는 거죠. 이해를 하셨으니 도표로 한번 보여드리면 int x, y 해서 램상에 x, y가 이렇게 할당이 돼 있고요. 포인터 p 해서 지금 요 메모리 맵이 2바이트면 되기 때문에 이 포인터 변수도 2바이트로 딱 할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x의 값을 할당하면은 dead, y의 값을 할당하면 beef. p는 x의 주소, 즉 x의 주소를 넣었어요. 그리고 포인터 p를 따라가서 거기에다가 값을 넣으면은 0x100, 즉 x, 그 가리키는 변수 x의 값이 바뀐 거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값이 복사가 아니고 값을 참조할 수 있는 거죠. 실제 물리 메모리를 통해서. p는 y의 주소를 또 넣습니다. 8b가 들어갔고 p를 따라가서 포인터 p를 따라가서 0x200, 요 M상의 값이 0x200으로 바뀐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포인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또 포인터로 변수에 이런 변수가 있을 때 변수의 이름 x 또 하나의 포인터예요. 이것도 포인터 주소값을 여기 주소값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배열의 경우는 뭐 이렇게 배열의 이름 식별자 또는 식별자의 주소 또는 배열 0번지의 주소 다 동일한 값입니다. 어떻게 쓰셔도 무방해요. 포인터에 여기 데이터형을 저희가 붙여줬잖아요. 인티저라고 붙여주는 이유는 이게 포인터 연산 플러스 플러스 하면은 딱 이렇게 인티저만큼만 띄어가요. 2바이트. 만약에 이거를 플롯형 포인트로 잡았을 경우 플러스 플러스 하면은 4바이트를 띄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개발자는 실제 피지컬 메모리 맵을 기억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가리키는 변수가 데이터가 뭐다라는 것만 알면 되기 때문에 개발이 빠릅니다. 그래서 인티저에 포인터 연산을 하면은 다음 인티저를 가리키는 거고요. 유사하게 플로트 포인터를 어떤 플로트 배열에 선두 번지를 넣는데 포인터 연산을 6만큼 내리면 실제 이 피지컬 어드레스에 플러스 6이 되는 게 아니고 이 자료형만큼 내려가는 거예요. 1, 2, 3, 4, 5 해갖고 그 배열의 다른 인접한 데이터들을 다, 다 처리할 수 있는 거죠. 이제 뭐 포인터를 알게 되면은 펑션에 인자로 포인터랑 이 포인터가 가리키는 데이터의 사이즈만 넘겨주면은 이런 식으로 모든 데이터를 펑션을 부를 때 카피 없이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음은 뭐 그런 포인터를 사용해서 뭐 스퀘어를 하든지 아니면 스왑을 하든지 그때 이제 인자로 넘겨준 애들의 주소값으로 액세스를 하기 때문에
실제 그 인자로 넘긴 애들의 값이 바뀌는 예제인데요. 요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스트럭처, 그다음에 이제 구조체, 열거형, 히트필드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여러분들은 C를 마스터하게 됩니다. 구조체는 어떤 변수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변수들을 모아서 하나로 쌓아놓은 자료 구조고, 그래서 여러 변수라는 멤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조체의 생성은 이런 식으로 스트럭트라는 키워드를 붙여서 식별자, 스트럭트의 이름, 그 다음에 변수들을 쭉 세미콜론으로 구분해서 쭉 나열을 시키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구조체가 생성된 건데요. 요거는 구조체를 생성과 동시에 선언하는 거예요. 구조체 여기까지 하면은 구조체가 생성된 건데 선언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프로그램에서 별도의 선언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또는 다른 벤더들이 제공하는 헤더 파일, MCU의 헤더 파일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구조체를 통해서 이제 레지스터 맵을 제공을 해요. 여기가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let A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let A에 대한 비트들 쭉 있는 거고 유저들이 이 let A를 이용해서 여기다가 1, 0을 컨트롤하면 실제 포트들의 하이, 로우가 출력되는 그런 컨트롤을 하는 거고요. 실제 저희가 이 구조체 정의와 동시에 이렇게 선언을 했기 때문에 유저들이 그냥 간단하게 let A 해갖고 값을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거예요. 또는 let A BITS 해갖고 뭐 비트 형태로도 이렇게 사인을 할 수 있는 이런 게 다 구조체로 잡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선언이 안 되었다면 이런 식으로 선언하시면 돼요. 스트럭트 컴플렉스 해갖고 여기까지 다 써주시고 변수처럼 똑같이 선언을 해주시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조체를 사용할 때는 구조체 안에 x, y로 이 구조체가 선언이 돼 있잖아요. 그럼 x.re, x.im 해갖고 이렇게 데이터를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구조체끼리 값을 할당하시면 이 안에 들어있는 멤버 변수들은 다 같이 이동을 하는 거죠. 근데 구조체 선언할 때 너무 어려웠잖아요. 스트럭트 네임, A, B. 그럼 여기 스트럭트는 계속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이렇게 타입 데피니션으로 감싸놔요. 타입 데피니션 해갖고 여기 타입 네임 이렇게 해서 감싸 놓으면은 유저들은 이 타입 네임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같은 경우는 이 타입 데피니션이 없었을 때는 뭐 스트럭트 컴플렉스지만 얘는 그냥 컴플렉스만 선언을 하셔도 이렇게 해도 데이터형을 뭐 A, B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타입 데피니션으로 재정의를 해놓습니다. 이렇게 재정의가 되면은 컴플렉스 하면은 스트럭트 이름 X, Y 할 필요 없이 그냥 정의가 되고 아까 채팅창에서 누가 언더바 T 뭐 이런 문의를 하셨어요. uint 32랑 uint 32 언더바 T랑 뭐 차이가 뭐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걸 따라가서 보시면 타입 데피니션을 통해서 해놓은 구조체 같은 경우는 보통 언더바 T를 붙여요. 타입 데피니션 블라블라 뭐 해놓고 언더바 T 뭐 이렇게 해놓고 실제 변수의 어사인은 언더바 T를 빼고 선언을 하는 거죠. 이해 가시죠? 구조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구조체 멤버에 접근할 때 하나 주의하실 게 있는데 저희가 구조체 멤버 사용할 때는 구조체 뭐 p 점 멤버 변수이지만 구조체를 가리키는 포인터일 경우 점 찍으면 에러 나요. 그때는 화살표로 쫓아가셔야 됩니다. 포인터로. 하나 차이가 있고 나머지는 다 동일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컴플렉스 X라는 구조체가 있고 컴플렉스 X 스트럭처 구조체를 가리키는 포인터 P. 그러면 포인터 P에다가 X의 주소를 어사인 했잖아요. 그러면 P를 통해서 P의 R이 하면은 결국 X의 R이가 바뀌는 거죠. 그럴 때는 P.RE 이렇게 하시면 에러 납니다. 이거 주의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뭐 배열로 선언할 때는 배열의 초기화와 동일하게 브레이스를 열어줘요. 그리고 각 구조체 멤버들의 또 브레이스를 콤마로 구분해서 이렇게 이런 형식으로
선언과 동시에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구조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비트필드. 이 비트필드는 저희 MCU 쪽에서 많이 사용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은 하지 않지만 MCU 엔지니어들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아, 어떤 이런 구조체 안에 멤버 변수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unsigned int이기 때문에 2바이트의 데이터 공간이 SRAM에 할당이 되어야 돼요. 얘도 5개가 있으니까 10바이트가 어사인이 되어야 되지만 비트필드로 이렇게 콜론하고 숫자를 붙여주면은 얘는 이 데이터형은 무시돼요. 그냥 비트예요, 다 비트. 그래서 가령 13112 하면은 8비트에 1바이트 공간만 잡혀요, 이 구조체가. 메모리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스트럭트 해갖고 있고 비트 필드로 콜론 해갖고 비트들을 1비트, 1비트, 2비트, 1, 3 해놓으면 메모리 맵이 이런 식으로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유저분들이 어떤 레지스터를 설정하실 때 x.B1 볼트는 1 하면 다른 비트에 상관없이 요 비트 하나만 설정할 수 있는 게 비트 필드의 장점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비트 필드나 이런 거를 사용을 안 하시면은 이제 요거를 마스킹 하셔서 0x 마스킹 하셔야죠. 2로 마스킹 하시고 나머지 오어링 해서서 넣는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비트필드는 MC 쪽에서 많이 사용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유니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껍데기는 구조체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비슷하게 생겨 있고요. 유니언에 있는 멤버 변수는 모두 같은 메모리 위치를 공유합니다. 그 메모리 맵을 통해서 예제와 함께 보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캐릭터 A, 인티저 B, 플롯 C 이렇게 하면은 그냥 여기가 뭐 스트럭트일 경우에는 얘가 1바이트, 2바이트, 4바이트 이렇게 할당이 되지만 유니온으로 이렇게 구조체를 만들어 놓으면은 얘한테서 가장 큰 4바이트만 할당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 변수들은 가장 큰 애와 나눠 먹습니다. 유니온에 사용하는 목적은 어떤 16비트 공간이 있어요. 16비트 뭐 ADC, 10비트 ADC예요. ADC. 3FF까지 되는 10비트 ADC인데 이거 유저가 이제 MSB, LSB 읽어갖고 뭐 시프트 여러 번 하고 8번 밀고 막 그다음에 로우 ADC 밸류 오어링 하고 이렇게 만들면 어렵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유니온으로 짜놓으면 뭐 8비트짜리 8비트짜리를 쌓아서 각각을 액세스하는 거죠. 각각을 액세스를 하면은 결국 16비트를 액세스할 수 있는 16비트 자료형을 어떤 자료형을 파싱하거나 그럴 때 유니온을 사용하게 됩니다. 아까 캐릭터 인티저 플로트니까 가장 큰 건 플로트 4바이트의 공간이 이렇게 잡히고요. 그 캐릭터 A를 통해서 어떤 값을 어사인하면은 얘만 되는 거예요. 인티저 하면은 얘만 되는 거고 플로트 하면은 이렇게 4바이트 다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ADC에 뭐 로우 하이 해서 16비트 동작하는 거를 뭐 유니온으로 이런 식으로 헤더에서는 헤더 파일을 제공을 합니다. 네, 마지막 열거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열거형은 이넘, 스트럭처랑 비슷해요. 이것도 이넘, 식별자, 바로 열고 이제 이렇게 레이블들을 콤마로 분리해서 넣으면은 순차적으로 0, 1, 2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0부터 값을 갖고 혹은 초기 값을 바꾸고 싶으면 여기다 값을 바꿔주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값을 바꾸면 0, 1, 7, 8, 9 값이 바뀔 수도 있고요. 어떤 프로그램을 구조화할 때 뭐 스테이트 머신을 만든다든가 그럴 때 뭐 이렇게 이넘 타입으로 하면은 스테이트가 추가되거나 빠질 때 전체 코드를 수정하지 않고 간단히 이넘 구조만 바꿈으로써 해결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스테이트 머신을 돌린다든지 뭐 그럴 때 이제 이넘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이넘에 대한 예제고요. 이넘, 식별자, 그 다음에 그 멤버들 쭉 적고 투데이 해서 선언하면은 뭐 투데이 점 찍으면 이게 보여요. 썬데이가. 썬을 하면은 이게 0이 값이 되는 거죠. 원데이 하면은 1이 되고. 이렇게 레이블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코딩을 해놨으니까 나중에 나 패러다임 빼야지? 그럼 빼도 다른 프로그램엔 지장이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타입 데피니션은 어디든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타입 재정의 한 타입을 가지고 이렇게 간단히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샵 디파인 이거는 앞장에서 많이 말씀드렸죠. 전처리기에서 처리되는 실제 실행 코드가 아닌 이제 치환하는 코드다. 디파인 아까 주의하실 점을 말씀드렸어요. 가로로 이렇게 싸줘야지 이게 치환됐을 때 연산자 우선순위에 의해서 이제 우선순위가 바뀌는 걸 막을 수 있다. 주의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항상 가로로 이렇게 다 싸져 있죠. 디파인은. 그러면 지금까지 C 언어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 알아봤고요. 간략히 요약을 드리면 C 언어가 실행되기 위한 그런 필요한 환경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제 주석, 변수랑 데이터형, 식별자 사용 시 유의사항, 하드 코딩할 때 사용하는 리터럴 상수 또는 거기에 정규화 방법, 그리고 기호 상수, 컨스트, 디파인 이런 것에 대해서 알아봤고 프린트F 라이브러리에 이제 아규먼트들 어떻게 넣어야 되는지, 연산자, 하층 연산, 모드 많이 있었죠. 표현식, 부문 뭐 이런 거 있었습니다. 조건문으로 뭐 if, 스위치 케이스, 반복문, do, while, for 뭐 이런 거 있었죠. 함수, 함수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고 함수의 다중 파일 프로젝트 만들 때 이제 여기서 어떻게 변수들을 익스턴으로 빼고 이런 부분들 알아봤어요. 스태틱으로 해서 변수를 함수 내에서 전역화시키고 또 펑션을 스태틱화해서 남한테 공개하지 않고 또 익스턴 없이 외부에서 헤더 파일을 통해서 땡겨오는 그런 걸 배웠고요. 배열, 데이터 포인터, 구조체, 사형제들, 구조체, 유니온, 비트필드, 열거형 여기까지 C 언어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강의를 했습니다.